금호타이어 공장에서 청소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100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노동자들은 회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 자신들이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자와의 협약이 공익성 문제를 놓고 막판에 암초를 만났습니다. 닷새 남은 2018년 한 해 동안 광주와 전남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주요 이슈들을 정리합니다. 영암호 주변 간척지에 대규모 축사 신축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허가를 얻기 위해 편법을 썼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금호타이어에서 길게는 20년 넘게 청소일을 해온 비정규직 노동자 100여 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바로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금호타이어는 용역업체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외로 매각된 금호타이어가 가장 힘없는 사람들부터 쳐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금호타이어에서 청소 일을 해왔던 이들이 오늘은 회사 밖에서 유인물을 돌리고 있습니다. 길게는 20년 동안 일했던 이들도 있는데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55명, 곡성공장 45명 등 모두 100여 명에 이르는 협력업체 직원들입니다. 금호타이어가 최근 청소 용역업체를 새로 선정했고 이 업체와 비정규직 노조 사이에 고용 승계 등에 관한 단체 협상이 결렬되면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겁니다. 정말 불안하죠. 다들 지금 떨고 잠을 못 자고 참 그런 심정입니다. 억울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해고된 진짜 이유는 금호타이어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해외에 매각된 금호타이어가 비용 절감을 위해 고용 승계와 노동조합 인정 등을 약속한 단체 협약을 파기하기 위해 새로운 용역업체를 선정했던 겁니다. 원청이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청이 그거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본질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금호타이어가 청소미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3승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비정규직 노조는 사측의 대체 인력을 투입해 사실상 해고 조치를 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청소 용역업체는 기존 비정규직 직원들을 고용 승계할 의무가 없다며 자신들이 새 업체로 선정된 것도 금호타이어의 비용 절감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이 문제가 해당 업체와 직원들이 단체 협약을 통해 해결할 문제로 자신들과 상관없다는 입장입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월요일 이용섭 시장에게 탄원서도 냈지만 광주시로부터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며 외주업체 비정규직인 자신들의 목소리를 어느 누구도 들어주지 않고 있다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고용 질서를 지키지 않은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183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124곳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44곳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41곳은 퇴직금이나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갈림길에 섰습니다. 광주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이달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레지던스 호텔 문제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보도의 정용욱 기자입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인 호반은 숙박과 휴양, 체육 오락시설 등 1조 원 규모의 사업 계획을 광주도시공사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를 검토한 도시공사는 워터파크와 인공해변 조성, 특급 호텔과 콘도 건립 등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호반과 의견 일치를 받습니다. 문제는 1,500실 규모의 레지던스 호텔입니다. 도시공사는 개인 분양이 가능한 레지던스 호텔이 숙박용이 아닌 개인 별장이나 주택용 등 주거 목적으로 해석되는 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레지던스 호텔이 자칫 아파트 분양처럼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과거 어등산 사업이 개발업자의 수익성 채우기로 흐른 적이 있다 보니 오해의 불씨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관광단지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최대한 공익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안에 대해서 서로 협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광주도시공사는 레지던스 호텔이 주거용이 아니라는 내용을 협약서에 명시하자며 호반에 공문을 보냈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양을 받는 대상자가 주거용이 아닌 숙박용임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호반이 이를 수용한다면 호반과 도시공사는 이달 안에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협상이 해를 넘기면서 개발 사업이 또다시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분야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사회 분야 이슈들을 김철원 기자와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투 운동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폭로에서 시작된 미투 열풍이 우리 지역에서도 거세게 불었었죠. 네, 우리 사회를 강타한 미투 열풍. 나도 성폭력 범죄를 당했다는 여성들의 이런 고백은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5.18 때 계엄군들이 우리 지역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왔었죠. 조사 결과 최소 17명 이상의 여성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낙연 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사과한 이 사건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스쿨 미투라고도 하죠. 학교에서의 성폭력 사건도 유난히 많았잖아요. 네, 또 다른 형태의 미투 폭로는 바로 학교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광주 남구의 한 여고에서는 최소 100명 이상의 여학생들이 교사들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교사 2명이 구속됐고 17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나도 당했다는 폭로가 곳곳에서 폭발했는데요.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교장 선생님이 구속됐고 한 여자 중학교에서도 폭로가 나와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따지고 보면 교사들의 성비위가 갑자기 늘었다기보다는 학생들의 인식이 달라졌다고 봐야겠죠? 네, 처음에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고발해도 되나 이렇게 조심스러워했는데 이제는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해 교사들의 성비위 행위를 고발하고 나선 학교도 있었는데요. 결국 이 학교 교장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공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고발하고 나선 건 비단 성범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큰 이슈였던 고3 교실에서의 기말고사 시험지 유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친구의 갑작스러운 성적 상승을 이상히 여긴 친구들이 자체 조사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결국 학교 행정실장과 학교 운영위원장인 학부모의 결탁에 의한 사건인 게 드러나 최근 이들은 징역 2년씩을 선고받았습니다. 스쿨미투나 시험지 유출 사건의 공통점은 학생들이 이제는 부당한 일을 당해도 더 이상 참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법조계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의미 있는 판결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주목할 사건으로는 일제 강제에 동원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기업 미쓰비시를 상대로 한 재판에서 최종 승소한 사건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원고들이 1945년 해방된 지 73년 만에 우리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인데요. 73년, 말이 쉬워 73년이지 이 긴 세월을 기다려왔던 할머니들은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이렇게 재판이 길어지게 된 사연도 기구합니다. 바로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의 재판 거래에 이 일제 강제징용 사건들이 이용됐던 사실이 드러나 시민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네, 전두환 씨 재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출석한다 안 한다 몇 차례 옥신각신 했잖아요. 네, 광주에서는 도저히 재판을 못 받겠다. 지금 연희동에 있는 전두환 씨에게 묻는다면 바로 저렇게 대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서 광주 고등법원과 대법원에까지 관할 재판부를 옮겨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내년 1월 7일 광주지법에서 김호석 판사 심리 아래 재판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 이상은 출석을 해야 하는지라 전 씨가 광주 법정에 설지가 주목됩니다. 네. 또 윤장현 전 시장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이야기 안 할 수는 없겠죠? 네, 이 사건은 처음에는 전직 광주시장도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황당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4억 5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줬다는 점 때문에 화제가 됐었죠. 그런데 검찰이 이 돈이 오간 시기와 지방선거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선거법을 적용하면서 사건의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윤 전 시장은 자신이 잘못한 건 맞지만 선거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윤 전 시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을 보는 시민들이 바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윤장현 전 시장이 제안했던 광주형 일자리 타결이 무산됐다는 소식을 이어서 보면서 여러모로 착잡해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거론한 것들은 어두운 내용들이 많은데 좀 밝고 희망적인 일들은 없었습니까? 네, 광주 시민들의 힘을 보여주는 몇 가지 기분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지난달이었죠. 광주시 운남동에서 교통사고로 불길이 치솟은 차량을 발견한 시민들 수십 명이 달려들어서 운전자를 구출했다는 소식, 많은 이들을 훈훈하게 했습니다. 네. 또 상무 구묘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는 김정순 할머니가 한 푼, 두 푼 아껴 모아서 마련한 1억 원을 전남대에 기부한 소식, 또 우리 지역의 소방관과 경찰관들이 목숨을 걸고 시민들을 살려낸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기분 좋은 소식들이 보다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철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수 주변 간척지에 대규모 축사 신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자치단체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썼다고도 주장하고 있는데 신축을 허가할지 말지 자치단체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보도에 신광하 기자입니다. 영암과 해남군이 맞닿은 영암군 미안면 간척지입니다. 드넓은 변원이 펼쳐진 이곳에 돼지 축사 신축 허가 신청이 접수된 것은 지난달입니다. 외지인 2명이 신청한 돈사 규모는 14,990제곱미터. 이미 부지 매입이 완료된 상태로 영암군 미안면 지역에서는 이장단과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돈사 신축 예정지는 민가로부터 1km가 떨어져 있지만 인근 영암호와 매우 가까워서 수질 오염이 우려된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실제 돈사 신청자들은 축사 규모를 7,495제곱미터씩 2개 동으로 나눠 신청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허가가 난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2회, 3회, 4회 계속 들어오다 보면 단지화가 되면은 거기에 또 다른 도축장까지 들어오면은 우리 미암은 정말 악취로 살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지역 주민들은 지난달 대규모 반대 집회에 이어 지금은 이장단을 중심으로 군청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돈사 신청은 10가구 이상 민가를 피하면 된다는 영암군 조례에 맞춰 신청됐고 환경당국의 직접 규제를 받는 호수까지는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거기에 영암호도 인접해 있고 환경적으로 어떤 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면 전반적으로 해서 검토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간척지에 기피 시설인 돈사 등 축사 신축이 집중되면서 실질적 거리 제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공무원을 상대로 갑질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기초의원이 제명당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최근 열린 윤리심판원 전원회의에서 광산구의회 A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A 의원은 구청 공무원에게 상습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사적인 일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됐습니다. 한편 A 의원은 시당의 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해 최종 제명 여부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산강 환경청은 광주 전남 지역 자치단체들의 오염 총량 관리 능력을 평가한 결과 16개 자치단체 가운데 5개 자치단체가 오염 할당량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산간 환경청은 오염 총량 관리 평가 결과 담양군과 장성군 등 5개 자치단체가 축산 사육두스 증가 등으로 오염 할당량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염 총량 관리 제도는 하천의 목표 수지를 정해 해당 자치단체가 목표량만큼만 오염물질을 배출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로 초과할 경우 도시개발 사업의 신규 승인이 제한됩니다. 삼국시대 무덤인 한평 금산리 방대형 고분에서 사람 얼굴 모양으로 추정되는 토기가 발견됐습니다. 전남문화재연구소는 영산강 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0월부터 발굴 조사 중인 한평 금산리 방대형 고분에서 인물과 동물 모양을 흙으로 빚은 토기, 인물 식륜과 동물 식륜 조각을 찾았습니다. 일본어로 하니와라고 하는 식륜은 3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일본 고분에서 주로 확인되는 유물로 한평에서 발견된 이 토기는 당시 일본과의 교류를 알려주는 자료로 평가됩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광주 지역 대책위원회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다시금 요구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오늘 저녁 광주 금남로 5.18 민주광장에서 광주 추모의 날 행사를 갖고 문재인 정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책임자 처벌과 김용균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골프장에서 수십억 원대 공금을 빼돌려 달아난 회계 담당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나주경찰서는 모 골프장의 공금 85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이 골프장 회계 담당 직원 27살 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스포츠 토토를 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 박 씨가 빼돌린 85억 원 대부분은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12에 100여 차례 걸쳐 불을 내겠다는 허위 신고 전화를 한 혐의로 41살 문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문 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1시부터 같은 날 오전 10시까지 상무지구에 불을 지르겠다는 신고 전화를 117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 씨는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에 화가 나 이 같은 일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